안녕하세요, 부기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당진에서 오랜만에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 원래는 이제 대리일 시작을 충남 당진에서 합니다. 집은 서울인데 버스 타고 당진에서 내려와서 당진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장거리가 잘 뜨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당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당진이 좀 많이 안타까운 곳이에요. 왜냐면은 옛날만 하더라도 이제 서울과 거리가 되게 멀어졌었는데 지금은 서울이랑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고속도로가 뚫렸기 때문에, 서해대교가 뚫렸기 때문에 이제 한 20년 됐을 거예요. 서해대교가 뚫린 지. 그리고 나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괜찮아졌는데 문제는 열차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만약에 있었더라면은 당진이 지금보다 더 발전했을 텐데 그저는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홍성과 예산은 그래도 기차가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포 신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마피입니다. 그렇지만 당진의 특성상 이제 제철 산업이 주요하다 보니까 제철이 아무래도 중국과 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만약에 당진을 투자한다 그러시면 당진보다도 솔직히 저는 천안, 그러니까 아파트로는 천안을 좀 추천하는데 땅으로서는 당진 사라 마라 이렇게 권유를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땅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와 관련해서는 당진은 일단은 전세가 이제 아무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당진이 그래도 성장하려면은 첫 번째로 합덕역이 뚫렸는데 그 합덕역에서 KTX가 다녀야 됩니다. KTX가 다녀서 서울역이나 용산역까지 쉽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합덕역 주변으로 해서 무료 공영 주차장을 많이 늘린 다음에 당진 시내에서 합덕까지 가는 길도 좀 최대한 많이 뚫어놓고, 넓게 뚫어놓고 합덕역으로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당진의 성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물론 송산 산업지구라고 해서 그쪽으로 열차가 뚫린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고요. 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직통이 되냐 안 되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서울과 직통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진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만 얘기하고 저는 다음 장소에서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 아산 둔포에서 동탄 이지구 영천동 가는 코를 잡았습니다. 근데 아산 둔포 같은 경우에는 평택의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아산 천안 시내보다는 평택 시내와 가깝기 때문에 평택 시내의 시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평택에 고덕이 있죠. 고덕 삼성전자의 영향에 따라서 아산 둔포의 시세도 조금씩 영향을 받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전세 같은 경우, 전월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평택에 이제 방이 없다, 속된 말로 전월세 매물이 다 없다 그러면은 안중이나 저기 아산 둔포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번에 고덕 신도시 그 삼성전자가 되게 화랑이었을 때는 아산 둔포까지도 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평택에서 1년 살았는데 아무래도 저도 아산둔포까지 제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아산둔포에도 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듣고 나서. 그래서 평택 고덕 신도시의 영향 때문에 아산둔포, 아무래도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둔포의 전월세 시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 그럼 전월세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매매 시세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 드디어 동탄 이지구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는 이지구 쪽에서도 IT밸리에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한미약품 옆이거든요. 네, 동탄 이지구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일반 도시의 하나의 구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구보다 좀 더 클 겁니다. 위에는 영천동과 오산동서부터 밑에는 어디냐, 신동, 장지동, 산척동까지 장난 아닙니다. 위에는 용인 기흥구와 가깝고 맨 밑에는 오산과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탄 이지구를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되게 어렵다
왜냐면 영천동과 산척동은 완전 그 분위기도 다르고 대중교통도 다릅니다. 산척동이나 장지동, 송동이나 신동 이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차 없으면 못 다닙니다. 차 없으면 못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쪽 동네는 동탄역하고도 거리가 꽤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동탄역 가는 것, 아침에 동탄역 가는 것만 하더라도 최소 20분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탄 2지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동탄 2지구가 앞으로 오히려 동탄 1지구처럼 그냥 그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동탄 1지구만 하더라도 예전에 동탄 2지구라는 게 없었을 때 전 동탄 1지구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동탄 1지구가 있었고요, 관송동, 서구동, 능동 빼고는 나머지는 다 동탄면이었습니다. 지금 동탄 2지구가 동탄면이었습니다. 저 그때 동탄 면사무소도 다녔고, 그 동탄 면사무소 옆에 보면 동탄초등학교, 그리고 신미주 아파트 거기도 가봤고요. 골프 시즌만 하더라도 기흥IC에서 대기한 다음에 기사분들 모아서 리베라 CC, 상록 CC, 기흥 CC 막 다녔거든요. 그때 진짜 골프 시즌만 하더라도 만약에 그 리베라 CC 간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10년 넘었으니까 그때 당시 미터 요금이 거의 15,000원 나왔습니다. 15,000원에서 한 18,000원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용인 택시 아저씨들이 미터로 15,000원에서 18,000원에 갈 것 같습니까? 거기에? 아유, 예, 시외라고 해서 안 가요. 안 가도 법적으로 승차 거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정 해가지고 2만원은 줘야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 2만원을 저 혼자 내고 가냐? 아니요, 다른 대리기사분들 한 두세 명이서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한 사람당 뭐 7,000원, 운 좋으면 5,000원이면 가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그 당시에 동탄면을 다녔습니다. 그때 동탄면에서 땅 갖고 있으신 분들은 부자가 됐겠죠. 그 얘기가 왜 나왔냐, 또 동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유튜버 분들 중에서 동탄면을 다녀봤다라고 하는 유튜버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동탄 1지구 때부터 다녔는데, 그때 동탄 1지구는 진짜 와, 여기 살면 부자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 값이 그 당시에 비쌌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에게 대리 배우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동탄 1지구에 사셨습니다. 추우니까 안쪽 들어갈게요. 동탄 1지구에 사셨는데 그때 분양가가 정말 셌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여기는 진짜 비싼 동네구나, 여기는 진짜 서울의 진짜 구로 이상은 되겠구나,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를 보십시오. 지금 한빛마을이나 예당마을 84제곱 시세 어떻게 되나요? 6억 원짜리입니다. 예, 많이 안 올랐어요. 그 말인즉슨 일단은 동탄이라는 곳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럼 동탄이라는 곳의 한계가 무엇인가? 첫 번째, 서울과 멉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만 하더라도 경부고속도로 많이 막히는데 기본 1시간 반 잡습니다. 그러면은 차 말고 대중교통으로 동탄역 가서 강남 가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파트 지역 그 산척동이나 장지동이나 신동 이쪽 동네에서 동탄역을 간다 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퇴근 시간에 최소 20분 이상 걸린다는 거. 그것도 버스를 잘 타야 20분 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동탄에서 동탄역 가는 게. 그러면은 대중교통이라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강남 출퇴근할 때는 좋겠지만 강남 지역 외 출근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으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버스 노선이 아주 자기 맘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탄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동탄에 거주하더라도 자주 애용하는 노선이 아닌 이상 동탄의 버스 노선을 제대로 이해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타봐서 압니다. 여러 번 타봤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는 존재한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직주근접. 직주근접도 명확한 게 이게 삼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이라는 거에 있어서 유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택 고덕신도시 삼성의 근접인데 직주근접인데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삼성 트라펠리스가 있는 아산탕정 같은 경우에는 트라펠리스의 시세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삼성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부바르, 아미리, 이와리 이쪽 동네에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있죠. 거기 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직주근접인데요. 직주근접 바로 앞에 있어도 시세가 높지 않습니다. 이 서울과 가깝지 않다라는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동탄도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동탄의 시범단지 쪽, 동탄역과 가까운 곳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간 이것도 한계가 분명히 올 것이다. 그 예로는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 경우에도 일산에서 3호선 타고 신사를 간다 하면은 50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탄역 주변만 괜찮지 동탄역 주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동탄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거와 시세와 관련했을 때 저는 일산이나 동탄이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게 꼭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역사라는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역사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다시 거꾸로 생각해 보자면 저는 동탄이라는 곳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이쯤 하고 다음 장소에서 이동해서 마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